네, 현대차 그룹 오늘 자동차 전반적인 섹터 봐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장중에 7,999선까지 갔다가 전반적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강했다가 지금 하락 반전되면서 3대 지수, 그러니까 현대차 3인방이 한 6%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눌릴 때 매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마침 또 잘 세워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때 한번 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를 주도하는 당연히 기업은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최근 보고 계세요? 최근에 특히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이 일단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관련해서 단기일 내에 좀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크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대해서 이 플랜이 얼마나 빨리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 양산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구조적으로 사업 구조가 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BD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대차 그룹이 어떤 로보틱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배주 개편의 신호탄으로도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처럼 지배주 개편에서 키가 되는 기업들이 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추세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현대차는 기아보다 내수 시장 그리고 수익성, 미국 시장 성장세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기아의 차량들이 현대차보다 특히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가 있고 이제 매스 브랜드인 현대차가 있는데 그냥 현대차 브랜드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기아가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하는 좀 그런 추세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아가 더 판매나 어떤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대차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제네시스라는 고급차는 앞으로 가게 됐었을 때 전동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전용 모델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세그멘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가 만약에 나중에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같은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제네시스 같은 상위급 모델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데에는 이런 고급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대를 팔아도 비싼 차를 팔으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보유한 현대차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기아를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왜 기아는 이렇게 못 가느냐 상대적으로 이런 볼멘 소리를 하시거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기아가 현대차보다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먼저 좀 포커스를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현대차니까 왜 그러냐를 좀 생각을 하면은 이유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생산법인을 신규로 만드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BD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법인을 만들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주요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 회사를 연결 주체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현대차가 연결 주체로 인식을 하겠죠. 네. 현대차는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자기의 본업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기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분법이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차종에 좀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지금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GB90이라고 하는 새롭게 나올 대형 SUV 신차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을 봐도 이런 신기술들을 가장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매력은 있는데 현대차 3인방의 시총을 다 모아도 테슬라의 1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엄청난 현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테슬라, 현대차 3인방 중에 투자자들은 뭘 고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연구원님의 최선호주는 여기에서 뭐인가요? 저는 이제 네.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게 네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DV라든지 아니면은 로보틱스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완성차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완성차 중에서도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랑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는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양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를 탑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모비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현대 오토에버도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팔랐잖아요. 어제 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 그런데 실적은 예상치 대비해서 좀 못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사업 구조가 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 회사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앞으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DV가 되게 되면은 차량 내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앱 마켓 같은 여러 서드 파티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에서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미들웨어도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 뭐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IT 투자를 이제 대행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AI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IT 투자 규모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본업에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BD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이 됐었을 때 그 로봇을 관제하고 그리고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토탈 솔루션을 다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성장,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하는 SI 사업이 이제 핵심 구조인데 현대 오토에버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1분기 좀 부진한 실적이었지만 주가는 같고, 그럼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향후 실적 전망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 1분기 네. 실적이 좀 안 나왔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1분기에 인식됐어야 했던 매출이 일부 2분기 때로 좀 이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면은 그게 만약에 2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1분기 때 반영됐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이 한 400억 정도 나와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단순 이연이기 때문에 2분기에 또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상반기로 봤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을 시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탑라인 그로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동차 네. 업종들을 봤었을 때. 근데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그룹사 내에서 초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가장 탁월한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이제 타이어 기업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1분기 실적 시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타이어 3다가 모두 1분기에 그래도 성장을 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분기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다 선방을 했습니다. 네.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다.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주요 시장 중 하나가 유럽 시장인데 유럽이 1월 달에 좀 한파가 있으면서 올웨더 타이어가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생각보다 지금 EU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OE들의 전기차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시장이 좀 살아나는 조짐이 생기면서 OE 타이어 공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원활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는 지금은 2분기 들어와서는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1분기까지는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원재료 투입 가격도 빠지고 그리고 운임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면서 1분기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는 혹시 탑픽이 있을까요? 국내 타이어사. 3사 중에서는 예. 지금 한국 타이어를 한국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1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타이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와서 거의 전 세계 타이어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타이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지금 한울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울 시스템이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적자가 발생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수익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쪽으로 기여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타이어 업종을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큰 그림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2분기 들어와서 유가가 급등을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이런 사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원가 상승을 어떻게 이제는 충격을 흡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지금 2분기부터 원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지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장 2분기까지는 손익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부터는 손익에 마이너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 국내 3사 1분기 실적 성장 괜찮았는데 그중에 탑픽은 한국 타이어인데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 이걸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순서로 탑픽을 골라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롯데렌탈 참 많은 분들이 기대에 언제 부응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가 불확실성 항상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고 관전 포인트를 세워볼까요? 일단 롯데렌탈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 네.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고 지금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매각 이슈가 불거졌었을 때 상당히 조금 실망을 했던 거는 이제 유상증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존재를 하면서 상당히 고가의 매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폭이 덜 나오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는 이제 SK 렌터카랑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좀 제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이게 무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이제 원매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내지는 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주주들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매각 조건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매각이 무산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기대 요인을 새롭게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봐서 네. 펀더멘탈도 괜찮고 그리고 뭐 앞으로의 이제 비전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매각 불확실성 이거에 따른 앞으로 반발 매수세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겠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좀 추세가 좋았는데 이렇게 눌렸을 때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뭐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뭐 하반기 때 개선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가 좀 부러웠던 그동안의 현대차 그룹 오늘 최근 추세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눌릴 때 좀 매수를 해 나갈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고요. 다음 번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